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격변의 연속이었죠. 그 속에서 성장했던 기업들은 그 격변이 만들어낸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습니다. 생존의 조건이라면 조건이었던 거죠. 1960년 4.19가 일어납니다. 자유당 정권이 몰락합니다. 기업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긴장한 채 4.19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이는 당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의 정일권이었다. 이병철은 곧 한국으로 전화해 제1제당 사장으로 일하던 조응재와 통화를 시도한다. 뭐랄까요? 무슨 정부?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덕합니다. 아, 허정 과도정부. 허정 과도정부. 제1공화국 붕괴 이후 1960년 4월 27일에 구성됐으며 1960년 6월 16일 제2공화국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과도 내각을 말한다. 여기 상황이 이런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몫이고 내는 기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온 김에 세계은행까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귀국 안 하시고 예. 그럼 일일이 정치적 상황에 왜 다 장단을 맞춥니까? 그래도 여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조 사장께서 알아서 대처를 잘 하실 거 아닙니까? 최선에서야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장님이 계시야. 조 사장님 되십니다. 외국의 일이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비료공장 짓는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자, 전화 사장 안 좋으니까 내 긴 말은 못 하겠고요. 이만 끝입니다. 나온 김에 확실히 알아볼 거는 알아보고 가야 하긴 하는데 일이 안 들어가도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김 비서. 예, 조 사장이 제대로 알아서 하겠지? 예. 그건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이대로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으로 가실 겁니까? 가야지. 지금 우리한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노? 그러나 하도 격변기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시끄럽단 말이야. 내 마음 또 이미 가시방석에 올라앉았다. 권력은 말이야. 사람에 따라 변하고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기업은 아닌기라. 기업은 사람이나 세월에 상관없이 쭉 가야 되는 기라. 네, 근데 그게 세월 간다고 그냥 쭉 가지나? 아니다. 절대 아닌기라. 다른 기업에 안 잡아먹히려고 발버둥 치야 하고 정치 권력에 안 휘둘리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려고 간 쓸게 다 빼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냉정해야 하고 가차없이 행동해야 하는 기라. 알겠나? 네. 그게 내가 이 이병철이가 기업을 하는 방식인기라.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는 등 국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병철은 미국에서 세계은행 책임자를 만났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은 이병철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삼성의 비료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삼성의 비료공장 건설 계획은 제가 이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가능하겠죠? 글쎄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세계은행에서 15억 달러를 빌려 쓴 일도 있습니다. 또 선진 공업국이 된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10억 달러의 차관을 얻어간 일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릴라 하는 돈은 그보다 적은 액수고 또 사업 전망도. 한국의 사업 전망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 불투명합니다. 예?
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아니지. 꼭 그런 것도 아니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알기로 세계은행에 인도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세계은행이 인도 사람들만을 위한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인도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원리금 상환 보증 누가 할 겁니까? 그건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요? 한국의 어떤 정부요? 지금 정부는 과도기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는데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이사장님의 사업을 보증해 줍니까? 거기는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삼성은 뭘로 세계은행의 돈을 갚을 계획입니까? 그래서 차관은 불가능하다는 게 세계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 딱 끊지 마시고 여지를 두고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업 삼성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세계은행. 그 입장은 확고했다. 이병철은 몇 번이나 자료를 준비해 세계은행 담당자를 만나봤으나 역시 어려웠다. 사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자. 예, 그냥 소독이나 이탈리아의 성과가 좋았으니까 그걸 위안 삼아가 귀국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사장님, 한국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문제? 또 무슨 문제? 허정 과도 정부가 부정 축제자들을 처리하겠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자유당 정권에서 매입하셨던 흥업은행이나 조흥은행, 상업은행 주식 말입니다. 그게 와. 허정 과도 정부에서 그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정 축제자로 사장님을... 뭐야? 일단 문제 삼는 부분은 탈세입니다. 뭐? 자수기간을 줄 테니 그 안에 탈세 부분에 대해서 자수를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자수? 1960년 5월 허정과도 정부는 부정축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1955년 1월 이후 5년 동안의 탈세를 80% 이상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벌금을 면제시킨다는 조건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 관련 기록 1960년 6월 2일자 경향신문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 포탈자에 대한 자수기간을 6월 20일까지로 설정하고 포탈 금액을 명기한 신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망하였다. 이날 재무, 법무, 양 장관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 의하면 4.19 사태 이후 정부는 부정축제 환원조치책으로 기왕에 각종 국세를 포탈하여 국가재정 및 경제질서를 문란케 해온 부정축제자에 대해 이를 적발하여 의법 엄중 처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삼성의 이병철을 비롯해 사모그룹의 정재호, 대한그룹의 설경동 등 모두 9명이 신고한 탈세 총액은 33억 1,100만 환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부정축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모두 24명의 기업인을 부정축제 기업인으로 지목한다. 이 24명에는 1950년대 이후 급성장한 기업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기업가 24명, 기업으로는 46개 기업입니다만 벌금과 추징금을 합산한 총 금액이 196억 환이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주일을 주겠다. 그 기간 안에 탈세한 거 알아서 자진 납부해라 했는데 지금 기업들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우리 현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다른 기업들 하는 거 봐가면서 눈치껏 요령껏 행동을 하면 되겠지 뭐. 근데 부정축제자로 지목된 기업인 24명이 누구누구야? 관련 기록 1960년 7월 6일 동아일보. 삼성물산, 제1제당 등의 이병철, 삼호무역, 삼호방직의 정재호, 대한양회, 호양산업 등의 이정림, 대한산업, 대한전선 등의 설경동, 금성사, 락키화학 등의 구인회, 동양시멘트, 동양제과의 이양구, 극동해운, 극동통산의 남국련, 동아산업, 한국유리의 최태섭, 고려재지 김원전, 달성제사 이경용, 무학주정 최재형, 중앙산업 조성철, 현대건설 정주영, 삼부토건 조정구, 극동건설 김용산, 대동공업 이용범, 독림산업 함창희, 태창방직 백남일. 그래도 난 꼬레비의 이름이 붙었네. 형님,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누가 좋아서 웃어? 에휴, 참 이게 정말. 그건 그렇고 말이야. 그저 시멘트, 시멘트요? 단양에 시멘트 공장 지으려고 부지까지 사두었잖아. 예. 어차피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정권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형님, 지금 부정축제자로 몰려있는 판입니다. 부정축제 처리법도 만든답니다. 정권 바뀌면서 뭔가 본보기로다가 아주 엄격하게 처리할 모양인데. 시끄러! 예?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권력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부한회동할 거 없고 어떻게 하면 이번 정권에서 시멘트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그거나 연구하라고. 응? 알아듣지 내 말? 자유당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정말 격변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주영 회장은 새 정권이라면 시멘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골몰합니다. 이는 다른 기업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기업인들은 새 내각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시작한다. 그 가운데는 금성사도 있었다. 어느 날 구인회는 라디오 부속품 문제로 상공부 담당자를 만났다. 라디오가 지직거리는 문제, 그러고 간혹 끊어지는 문제는 접촉 불량 때문인데 기판을 설치할 때 말입니다. 납땜을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 그걸 못해서 접촉 불량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제도용 콤파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제 물품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허가해달라, 이 얘기입니까? 예. 특히 전문가 제도용 콤파스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거 좀 있어 봅시다. 제도용 콤파스가 없어갖고 연필에 실을 묶고 제도하다 보니 라디오 품질이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들여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들어올 분위기가 아니라요. 그 구사장님도 부정축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건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상공부가 부정축제 기업 도와줬다 덤택이라도 쓰면은 이거 보세요. 일단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밀수를 하든 뭘 하든 내 알아서 할 거니까 정부에서 낭중에 딴 말 하지나 마소.
출연 정주영, 이종구, 이병철, 변영희, 구인회, 사성웅, 세계은행 담당자 윤호, 상공부 담당자 백경훈, 정순영, 백성식, 조홍재, 조민수, 김비서, 신범식, 낭독 박노식.